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교육 캠페인 2팀 현혜원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에드센이라는 제가 영상을 봤더니 제가 되게 존경하는 멋진 분들이 나오셔서 새로운 지식이나 뭔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기에 그렇게 멋지고 거창한 새로운 뭔가의 배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수다로 제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무엇을 준비했고 거기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수다 떠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이렇게 4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약간 쑥스럽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블로그에서 저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반반 정도네요. 그러면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꽤 한 10년 정도? 한 10살 정도부터 이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 경찰이 되거나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태권도, 합기도, 공수도, 우슈 등 다양한 운동을 하였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는 등 엄청 열심히 빠져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땄던 메달들이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군인이나 경찰 이쪽이 될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굳건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합을 준비하다가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을 빠르게 갔었더라면 좀 더 문제가 쉬워졌겠지만 무리하게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 결국 계속 시합을 나가기에는 무리가 된 상태가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좌절감은 고1, 2 정도였는데요.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인데 이제 나는 뭘 해야 될지도 그 앞날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체육관을 지나서 정문으로 걸어가다가 난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깜깜했습니다. 아무런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고3 이제 진학을 위한 상담 시간이 왔어요. 당연히 수능도 썩 잘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제게 담임 선생님께서 무심코 이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도 활발한 것 같고 광고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렇게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반수 정도 하고 내려가야겠다. 부모님도 간판 만드는 거 배우러 네가 서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등 별로 광고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없었는데요. 수업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모두 동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광고가 갖고 있는 그 논리력과 그 크리에이티브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죠. 한 공모전에도 수십 번 도전했고 수십 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인턴을 하고 우수 인턴으로도 뽑히고 되게 회사에서 많은 표를 받았던 그 회사에 최종 합격할 줄 알았었는데 쭉 떨어져서 한 달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보여줘야겠다. 할 수 있다는 거 학벌이 낮아도 영어 점수가 없어도 좋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나름의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좀 뒤편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의 결과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은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수상에 이어서 칸 국제광고제에 이제 각 국가마다 한 명씩 20대 대학생들 뽑아서 세미나를 해주는 로저앤추얼 아카데미가 있어요. 여기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된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기획에서 프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노력을 했길래 운동을
운동을 하기만 했었고 학벌도 낮고 영어도 못했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지금 이 순간. 여기서는 제 개똥 철학 중에 한 가지인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히 만났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져서 결국 큰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은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려 미래의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분명히 활동하시는 게 있으실 거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일을 나에게 의미 없다고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게 사실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개월 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프레젠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프레젠터에는 빨간 프레젠터와 파란 프레젠터라는 두 가지 종류의 프레젠터가 있습니다. 빨간 프레젠터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재미있는 농담도 많이 하고요. 자유롭게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프레젠터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사람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재미도 높겠지만 대신 신뢰감이나 이런 것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파란 프레젠터는 저와 같은 전형적인 그냥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경우를 파란 프레젠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다지 재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프레젠터일지 생각을 하고 그 프레젠터의 장점을 더 극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배웠다면 그 다음 필요한 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터에게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표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코삭이 아니죠. YLC에서 상을 받았던 그 기획서 중에 한 장인데요. 5개 광고물입니다. 저는 이 광고물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광고물의 눈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 광고물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센서로 사람들을 직접 쳐다보게 하여 그들이 느끼는 그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잘못되고 부당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5개 광고물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게 마치 정말 5개 광고물인 것처럼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전달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하고자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상상력이 조금 가미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냥 작게 광고물 하나를 놓을 수 있었겠지만 발걸음 몇 번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저게 저런 광고물이구나 혹은 쟤네 생각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반응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TV, 영화, 책을 보면서 항상 프레젠테이션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기록의 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와 며칠 후 혹은 몇 달 후, 몇 시간 후 그 글을 읽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정말 재미없고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던 그런 기록들이 한 달 후에 봤을 때는 그간의 경험과 합쳐져 이거 인사이트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노트 몇 장을 캡처를 했는데요. 저는 PPT를 볼 때 저 PPT 디자인이 예뻐요 생각되면 스케치를 해놓습니다. 스케치를 해놔서 나중에 PPT 디자인을 할 때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기를 하면서 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그 중에 내 마음을 유독 끄는 혹은 이건 나중에 언젠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이라이트용 표시를 항상 해놓고요. 그럼 나중에 읽을 때 그 부분만 읽어도 아이데이션을 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다가 되게 예쁜 이미지다 혹은 이거 아이디어가 괜찮은 이미지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잉크값, 종이값 아까워하지 마시고 프린트를 하셔서 노트에 스크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럼 나중에 결국 이게 TV 광고 아이디어를, 스토리보드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팁이 될 수도 있겠고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낼 때 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성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광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광고가 뭘까요? 혹시 없으세요? 아무 답변이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네. 저에게 광고란 물론 기업이나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는 걸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시대성이나 문화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없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의도한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번이라도 광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시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을게요. 네, 그냥 단지 손을 못 드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렇게 광고란 뭘 하는 거다 아니면 어떤 걸 담아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제게 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광고란 뭐라고 생각해?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문제와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뭐 그러는 거야? 왜? 왜 광고가 문제와 해결인데? 왜? 저는 아직도 그날의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거죠. 문제와 해결, 이렇게 시의성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광고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모전을 하면 기획사는 중구난방이고 그 광고들에는 아무런 역할도 존재하지 않았고 제가 담고 싶어하는 어떠한 변화나 어떤 메시지가 없었던 거죠.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저는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의 광고의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는 쿨하고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쟤 약간 촌스러운데? 약간 압박에 힙합 빠지는 느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갭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광고의 역할이다. 광고는 왜 우리가 그런 멋지고 쿨한 애들인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착각을 하고 생각하는지 인식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그것이 광고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께서도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광고의 데피니션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왜 그게 맞는 데피니션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모으시고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시다 보면은 결국 좋은 기획서, 그리고 좋은 흐름, 좋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그렇게 잘 쓴다고 말을 당당하게 하거나 좋은 논리력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광고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갖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맨날 공모전하면 떨어지고 어디 지원해도 떨어지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광고란 뭐야 라고 정의를 내린 순간부터 정말 좋은 결과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이 있는 대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뭔가 학회, 이름 없는 학회야 상관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배우고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코바코 아이 과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이윈스에서 브랜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마케팅 리베로나 프레임어티스트, 헬리몬 등의 이제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이 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더 찾아보시고 본인을 성장시키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요. 즐겨찾기 아마 컴퓨터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즐겨찾기는 저는 하나의 보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눌러봐서 찾을 수 있는 보물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드린 건 보통 해외 마케팅 사례나 해외 광고 사례들이 들어있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도 통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드린 거는 제가 대학생 때 참고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미지를 찾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찾는 게 저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신뢰라고 검색해도 절대 좋은 거 안 나오거든요. 신뢰를 표현하고 싶다고 바보처럼 거기다가 신뢰라고 쳐놓고 이미지 안 나와라고 하면 안 되죠. 신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아이콘 혹은 그런 장면, 그런 클리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먼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시고, 예를 들어 손을 잡는 거다라고 하면 그 손을 잡는 것에 관련된 키워드를 넣으시고 찾으셔야 원하시는 좋은 퀄리티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마이너한 건데요. 이미지를 딱 찾아 놨어요. 여기 PPT 얹히고 그냥 그대로 이 PPT 사이즈에 맞춰서 늘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미지의 그 사이즈가 완전히 바뀌게 돼서 원하는 그런 정보 전달력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Shift 누르시고 늘리신 다음에 밖으로 삐져나오는 걸 자르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책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제가 약간 저학년 때부터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초적인 책들인데요. 특히 마케팅 전쟁 같은 경우는 저는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엄청 자주 펼쳐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봤던 책이고요. 19강한 브랜드 전략도 제가 아직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잘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많은 배움을 되게 쉽게 준 책 중 하나입니다. 되게 고학년 분들이시면 돌아가셔서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저학년 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 제가 보고 놀라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 깡 로저의 추억 아카데미에서 만났던 친구고요.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친구를 직접 그려본 그림인데요. 이 친구를 회색으로 그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생맹 디자이너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생맹이기에 남들이 볼 수 없는 독특한 색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걸 난 생맹이라서 디자이너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건 나만의 무기다.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지금 유수의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깡 로저의 추억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사례인데요. 크리에이트 프로덕트라는 게 하나의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연계를 해서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기를 파는 회사예요. 거기서 접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접시를 만들었냐? 채소가, 샐러드가 그려져 있는 접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릇에 고기만 넣고 먹는 거를 쟤는 되게 육식만 하는 애다, 되게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미련한 애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되게 민망해한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러면 그릇에 마치 샐러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라고 해서 샐러드를 그려 넣었고, 그 위에 자신들의 상품을 올려서 먹을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열심히 하던 거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다시 새로운 열정을 찾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열정, 새롭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저도 제 일기에 들어와서 끝이 아니죠. 저는 정말 이제 여기서 새파란 신입사원이고, 이제 여기서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노력들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현업에서 광고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고 좋은 A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영어학원도 가고요. 요즘은 못 가지만. 그리고 일 끝나고 나면은 운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력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의 게으름도 부디 어젯밤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게으름을 오늘까지 이어오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후회를 하신다면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물론 말이야 쉽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생각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열정은 욕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작은 씨앗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함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고 싶어서 하는 뭔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어. 되고 싶은데. 거기 가고 싶은데. 상 타고 싶은데. 말로만 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실천하셔서 꼭 열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한 끝을 만드시고 제일기획에서 웃으면서 다시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